자, 이제 몰농도라는 건데요. 어찌됐건 농도는 뭔가 진하기죠. 진한 정도. 예, 뭐 이렇게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화학에서는 몰농도라고 하는 농도를 쓰는데, 일단 용액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일단 그래서 용해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액체 상태에 뭐 여러 가지 고체 이런 게 녹으면은 용해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 소금이 물에 용해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과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의는 골고루 섞이는 거를 용해라고 해요. 예, 골고루 섞이면 용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체 물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입자가 작아져가지고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그걸 용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해돼서 골고루라는 말 중요하거든요. 고르게 섞여서 균일한 혼합물이 되면은 용액이라고 해요. 잘 섞여 있는 거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잘 섞여 있는 거를. 이때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하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고체가 용질인 경우가 많고 액체가 용매인 경우가 많지.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그렇게 녹아가지고 잘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용액이라고 하고요. 용액으로 있다가 이게 너무 많이 넣거나 아니면 뭐 온도나 아니면 용매 양이 달라져 가지고 용질이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석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아무튼 물에다가 뭐 소금을 녹여 그러면 그게 용해되는 거고, 소금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고 녹는 과정은 용해고 녹아있는 소금물은 용액이고, 그쵸? 네. 근데 지금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 때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보통은 이런데 그 정의상 만약에 이 구리나 아연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이 황동이라고 하는 합금이 있어. 합금 고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골고루 섞여 있어도 용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이런 거고요. 예. 용매에다가 어떤 용질을 녹인 경우. 근데 기체도 골고루 섞여 있잖아. 공기에 질소, 산소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용액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누구를 용매라고 하고 누구를 용질이라고 해야 되냐면, 양이 많으면 우리가 용매라고 합니다. 양이 많으면. 얘가 양이 많기 때문에 질소를 그냥 용매라고 해요. 뭐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통은 그냥 이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뭐 그런 걸 알 건데, 근데 어떤 애는 잘 용해가 돼요.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요. 근데 물하고 벤젠이라고 하는 건 뭐 일종의 기름 같은 겁니다. 기름. 물하고 기름은 잘 섞이지 않아. 뭐 용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차이가 나냐? 한마디로 비슷한 성질의 물질들끼리 잘 섞이는 거야. 비슷한 성질의 물질들끼리. 뭐 애들을 풀어놔. 그러면은 친한 애들이랑 같이 있고 안 친한 애들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안 섞이잖아요. 근데 뭐 두루두루 친해.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애들끼리 섞이는 거예요. 자, 근데 친하고 안 친하고는 뭐냐면, 이 분자한테서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로 따지는 건데, 극성인 물질들은 뭐 이런 거야. 물이 있는데 사실 물이 요쪽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가져요. 플러스 전하.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져 있거든요. 요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극성 물질. 극성 물질인데 뭐 어떤 뭐 설탕, 뭐 에탄올로 아까 그냥 여기 나온 걸로.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냐면, 에탄올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분자 구조까지는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요쪽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 여기 어디가 플러스고, 그럼 이런 거야.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극성, 둘 다 극성 분자이고 그냥 잘 섞여요. 그래서 에탄올이랑 물이랑 만약에 따로따로 집어넣었어. 물 집어넣고 에탄올 집어넣었어. 나중에 보면은 경계면이 하나도 없어요. 섞여가지고. 극성이 물질들끼리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뭐 술을 먹진 않겠지만 뭐 소주 이런 거 보면은 물하고 에탄올이랑 섞어 놓은 거거든. 뭐 경계면이 없죠. 근데 기름은 무극성 분자야. 그래서 사실 안 섞이는 이유가 물 때문에 안 섞이는 거예요. 물이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고 기름하고는 안 뭉쳐 있어요. 그래서 무극성인 애랑 극성인 애랑 섞으면 지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안 섞여요. 아무튼 성질이 비슷하면 잘 섞인다. 그래서 여기 끼리끼리 녹인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성질이 비슷하면 잘 섞인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극성이 있는 겁니다. 극성.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은 극성이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은 극성인 용매에 잘 녹아. 소금 이런 거 물에 잘 녹아. 물에. 왜냐면 물이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암모니아 이런 거 극성입니다. 극성. 염화수소 이런 거 극성입니다. 이런 거 물에 잘 녹는다. 근데 무극성인 물질은 무극성에 잘 녹아요. 벤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발암성 물질인데, 아무튼 벤젠이라는 용매가 있어. 근데 아이오딘은 I2인데 요거는 이제 극성이 없고요. 무극성이고 고체야. 원래 아이오딘이 원래는 고체인데 이거를 물에다가 녹이려면 안 녹아요. 얘는 왜냐면 얘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벤젠에는 녹아요. 사이클로헥센이라고 하는 애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도 무극성이야. 무극성 용매야. 무극성인 애들한테는 잘 녹아요. 자, 요거는 일단은 용액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염화나트륨인데, 잘 봐라. 요 빨간 애들이, 빨간 애가 산소인데 빨간 부분이 사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요. 마이너스 전.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근데 요 수소거든. 이게 사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가져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하나하나 떼가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뜨리면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녹게 되면 투명해지죠. 뭐 대충 이해가시죠? 뭐 요런 의미다. 사실 저런 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화학 2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넘겨봅니다. 자, 수화는 물에 녹여가지고 물이 어떤 입자들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온들을 수화시키기도 하고 설탕도 수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거를 수화시킨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건 이온 결합 물질들,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아. 설탕은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얘는 극성 분자야. 사실 극성이 있는 분자예요.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아. 왜냐하면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물이 극성을 띠는 분자이기 때문에. 뭐 대충 알겠죠? 뭐 이런 거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몰농도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를 한 다음에 몰농도를 이용해 가지고 뭘 계산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엄청 머리 아파. 하여튼 농도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먼저 좀 이제 익숙한 거죠.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다 사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정의를 모르면 뭘 할 수가 없거든.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g을 나타내는 농도로 퍼센트 단위를 사용한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야. 용액. 용매가 아니고 용액이야. 용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예를 들어서 소금은 좀 화원을 배우니까 염화나트륨을 25g을 녹였어요. 그러면 이 용액이 몇 퍼센트일까요? 25 같죠? 네. 다른 사람 25 같긴 한데 다른 사람 20이에요. 왜 그러냐면 합쳐서 용액을 만들어야 돼. 용액 합쳐서 용액이지요. 그러니까 125g 중에 용질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20%가 맞아. 그러니까 용매 100g 중에 있는 용질의 양이 아니라 용액은 둘 합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정의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25니까 25%네요 이게 아니고 정의대로 하는 겁니다. 정의대로. 용액의 질량은 용질 플러스 용매 질량입니다. 용매 용질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지 100g 이때 그러면은 100g 중에 10%는 이제 염화나트륨인 거고 그러면 물은 얼마겠어요? 물은 90g이에요. 물이 100g이 아니지. 왜냐면 물하고 그 염화나트륨 합쳐가지고 100g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지 오류가 없다. 틀리지 않는다. 용질의 질량 구하는 공식은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용질만 X 쳐놓고 나머지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꼭 계산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셔도 되고. 됐죠? 근데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백분율이야. 백분율 100g 중에 얼마 있다 이런 거예요. 100g 중에 얼마 있다. 근데 되게 조금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유독한 물질 이런 거를 다룰 때는 100만 g 중에 몇 g 있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하기 때문에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 퍼 밀리언인데 요때 퍼는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걸 퍼라고 하고요.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100만 g 중에 몇 g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ppm 이러면 100만 g이 있으면은 10g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요? 100만 g 있으면 10g 있다. 그래서 용액 100만 g 중에 100만이죠. 12 육승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ppm이라고 하는 단위로 써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많으면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그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0.000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러니까 100만 분의 몇 요런 단위를 쓴다 이거지. ppm 단위를 쓴다 이거지. ppb도 있어요. ppb ppb는 10억 분의 얼마
뭐 이래요. 예. 되게 농도가 적을 때는 그런 단위를 쓴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몰농도도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용액입니다. 용액. 용액 1리터. 리터야, 리터.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몰이죠, 몰. 양이긴 한데 몰이죠, 몰수. 이거를 이제 농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뭐 1몰이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1몰농도라고 해야 이렇게. 1m이라고 쓰는데 이거 미터는 아니고 읽으실 때 그냥 몰농도 이렇게 읽어. 1몰농도. 그러니까 1리터 안에 1몰이 있으면 1몰농도예요. 1리터에 1몰이 있으면 1몰농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m이라고 써도 되는데 요거의 원래 뜻은 몰퍼리터야. 몰퍼리터. 요거는 m은 몰퍼리터예요. 몰퍼리터. 처음 보면 간이 없으니까 뭐 뭔 소리 하나 싶을 텐데 연습을 열심히 하면 또 이제 금방 아는 거거든. 0.1 몰농도, 읽을 때 몰농도라고 읽으시면 돼요. 0.1 몰농도는 1리터에 0.1 몰의 수산화나트륨이 있는 용액이야. 0.1 몰농도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만약에 1리터가 있잖아요. 그럼 0.1몰에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녹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건데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알아. 근데 0.1몰은 4g이야. 사실 4g. 왜 그러냐면 얘가 분자량이 40이거든. 40g per 몰이거든. 1몰이면 40g인데 0.1몰이니까 4g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싶으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4g을 재가지고 넣어. 수산화나트륨 4g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딱 부으면 1리터다 뭐 이런 병이 있어. 하여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4g의 NaOH를 집어넣고 물을 증류수를 깨끗한 물이죠. 증류수를 한 반 정도 채운 다음에 막 녹여. 그럼 다 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액 1리터이기 때문에 이 용액이 1리터가 되도록 물을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 그렇게 만들면 이게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어렵죠? 하여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압니다. 자, 용액의 용질의 양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변하는 거는 아니야. 뭐 내가 0.1 넣었는데 25도씨였다가 50도씨가 된다라고 해서 2배가 되고 이런 거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의 부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1리터에다가 뭐 0.1몰을 녹여놨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1.2리터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몰농도의 단점은 뭐냐면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는 경우는 이 몰농도를 못 써요. 다른 걸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실험실에서는 대부분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몰농도가 감소해.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용액의 부피가 커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몰농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축을 해가지고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런 단점은 있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시고 실험실에서 쓸 때는 뭐 괜찮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약자를 써서 나타낼게요. m이라고 할게요. 그냥 몰농도.
몰롱도는 이게 V가 부피야, 부피, 볼륨. 용액의 부피분에 보통 N을 써요.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건 용질의 몰수야. 용질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1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몇 몰농도야? 0.1이죠. 왜냐면 1리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0.1몰이 있겠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몰수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뭐 2리터에 0.1몰이 있었다. 뭐 그러면은 2리터 안에 0.1몰이 있으니까 1리터에는 얼마 있겠어요? 0.05 몰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몰농도를 계산하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액 1리터 당 몇 몰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나는 몰수를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몰수. 그러면 양변에 V를 곱해 놓으면 되잖아. 몰수를 알고 싶으면 MV로 계산하는 거야.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 쉬운 건데 사실은. 몰농도가 0.1 몰농도 짜리가 있어요. 근데 용액이 2리터가 있다. 그럼 1리터에는 0.1몰이 있으니까 2리터에는 당연히 얼마? 0.2몰이 있겠지? 응? 몰농도에다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막 헷갈리죠? 사실 별것도 아닌데 별게 아닌 게 됩니다.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아, 이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만 똑바로 하면 되거든요. 조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있다 하고 요거는 조금만 있다 하고 일단 요거 예제 일단 좀 감이 생겨야 되니까 예제를 보면은 황산을 196g을 근데 황산의 분자량이 98이래요. 이게 몇 몰인 거지? 2몰이지. 그 니네가 감이 생겨가지고 금방 아는 거예요. 2몰을 2리터를 만들었대. 그럼 1리터에는 1몰 있는 거잖아, 그쵸? 1몰 농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러면 몰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몰농도 계산할 때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알겠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몰 분율은 사실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뒤에서 문제가 나오려나? 이거는 저거는 이제 이게 사실 고2 과정이거든. 이게 고2 과정에서 몰 분율까지 뭐 고려하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자, 112쪽에 몰 분율은 이제 문제 나오면 알려줄게요. 자, 봐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싶은 거야. 농도를 딱 0.1 몰농도짜리 내가 만들어 놓고 싶어. 어떻게 하냐? 제조하기. 일단 뭘 봐야 되냐면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의 부피를 봐야 돼. 부피 플라스크가 1000ml 짜리가 있대. 부피 플라스크가 1000ml가 1리터인 줄은 아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생긴 게 부피 플라스크인데 요건 100ml 짜리예요. 100ml 짜리.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선이 하나가 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가 있거든. 그렇죠? 여기 선이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있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100ml를 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근데 보통 이제 쓰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비커라던가 아니면 뭐 삼각 플라스크라던가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여기도 눈금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 눈금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느 대충이야 대충.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12라고 써 있어요. 0.12. 오차가 별로 없고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7%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 눈금 있는 부분이 얇아요. 넓은데 눈금이 있으면은 오차가 커져요.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데 눈금이 있으면 내가 잘못 봐가지고 조금 더 넣었어. 요만큼. 그럼 실제로는 요만큼 더 넣은 거고, 넓은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 내가 잘못 넣었어. 그러면 이만큼 잘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좁은데 눈금 있는 게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부피 플라스크를 꼭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1000ml 짜리가 있어. 자, 먼저 사실은 계산을 해야 돼요. 나는 0.1 몰농도 짜리를 만들고 싶죠? 근데 부피는 1리터를 만들 거야. 1리터. 근데 이게 몰농도의 원래 단위가 몰퍼리터잖아. 몰퍼리터. 몰퍼리터.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용질의 몰수.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 그래서 나는 0.1몰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0.1몰을 사람이 세서 넣는 게 아니야. 0.1몰은 수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이 40이기 때문에 40g/몰을 곱해 놓으면 4g이 필요하구나. NaOH 4g이 필요해. 알겠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4g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자저울에다가 4g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4g을 넣으면 0.1몰을 넣은 거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4g을 쟀어. 근데 이거를 사실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이게 아무튼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막 흡수해. 그래서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 안 들어가요. 잘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래서 얘를 먼저 100ml 정도 되는 증류수에다가 녹여. 그 다음에 잘 다 따라 넣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녹은 애가 있잖아. 이렇게 안 녹고 조금 덩어리 져서 들어간 애가 있으면 한 반 정도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모두 녹여야 돼. 녹여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표선까지 붓잖아. 이렇게 나중에 녹겠지 얘가. 그럼 부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녹이고 난 다음에 눈금선까지 부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전체 1000ml 용액에 4g 넣었으니까 0.1몰을 내가 용지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만든다. 이 계산 과정 다 나와 있네요. 밑에.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00ml다. 그러면은 요때 0.5를 곱해가지고 0.05몰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2g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 한번 1번, 2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0.2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부피 플라스크라는 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반드시네요. 반드시라는 말씀이 어렵네. 그 다음 전자저울 꼭 필요합니다. 전자저울. 그 다음에 요런 건 필요 없고요. 유리막대도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예. 너무 어렵네. 문제가 어렵네.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필요 없고요. 분별 깔때기는 그 혼합물 분리할 때 쓰는 거고. 근데 위에 있는 걸로 합시다. 위에 쓴 거 있잖아요. 예. 얘랑 유리막대, 비커, 깔때기, 씻기병, 이걸 씻기병이라고 해. 이거를. 이거 씻기병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를 씻기병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온 답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렇게 필요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까지 할게요. 자,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구하시오. 잘 봐요. 이게 0.1 몰 퍼 리터야. 500을 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리터, 밀리리터 단위고 얘는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0.5리터를 곱해야 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몰수가 나와요. 0.05몰. 근데 그거를 질량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쵸? 20분의 1몰이죠. 이거 그쵸? 180g 몰이 분자량인데 20분의 1 몰을 곱하니까 몰 지워지고 g만 남죠? 그래서 이제 9g이네. 9g의 포도당이 들어간 겁니다. 자, 뒤에 뭐 조금 더 쉬운 것 좀 있나 보겠습니다. 칸 채우기 먼저 할게요. 자,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되어 생성된 균일 혼합물을 용액, 그 다음에 녹이는 물질은 용매, 녹는 물질은 용질. 용액의 종류 골고루 섞여 있으면 아무튼 용액이라고 하는데, 자, 용질의 용매나 이런 상태가 같으면 양이 적은 성분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적은 애를. 양이 많은 애를 용매라고 해요. 용의 원리는 그 인력이 비슷한 애들 끼리 잘 섞인다. 비슷하거나 크거나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내가 다시 읽을게. 미안해. 용해는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그러니까 용매랑 용질이 친해야 돼. 그 인력이 용매끼리, 그러니까 용매끼리 인력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용매랑 용질이랑 커야 돼. 얘네 인력이 커야 돼. 비슷해도 섞이긴 하는데 그래야지 용매랑 용질이랑 잘 섞여 있는다. 용매들 사이의 인력보다는 커야 된다. 비슷해도 섞입니다. 자, 퍼센트 농도는 100분율이고요.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농도로 몰 퍼 리터 또는 그냥 라지엠 쓰면 됩니다. 요 단위로 쓰면 됩니다. 물 분율 쓰면 안 가르쳐줬고, 자,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 어려운데 4번까지만 일단, 자,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보세요.
설탕물은 골고루 잘 섞여 있어. 근데 이게 용액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투명하잖아? 그러면 잘 섞여 있는 거예요. 안 투명한 애들 있죠. 뭐 그런 막 가라앉는 애들, 뭐 코코아, 뭐 아니면 흙탕물 이런 거는 안 투명하잖아. 그럼 입자 알갱이가 커서 그렇거든요. 설탕물은 용액에 해당하는 게 맞아. 다 용액이구나. 그런데 용매와 용질 구분하라고 돼 있네. 설탕물에서 물이 용매겠죠, 용매. 그 다음에 설탕은 용질이고, 식초에서는 이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네요. 물이 용매입니다, 물이 용매. 근데 용질은 뭐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야. 아세트산. 뭐 이건 약간 화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네요. 이게 용질. 그 다음에 탄산음료는 물이 용매고 이산화탄소, 그게 용질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물론 설탕 이런 것도 녹아는 있지만 뭐 탄산음료인데 뭐 설탕 안 녹아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다 녹아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용질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물과 에탄올이 잘 섞이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원래 물에 잘 녹아, 물에. 근데 이 벤젠에는 안 녹아. 왜냐 이게 무극성 용매고 얘는 극성인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은 무극성 용매야. 이거 잘 모르죠, 이런 거는. 근데 아이오딘도 무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 용질이에요. 이거는 잘 섞여요. 다. 자, 지금 잘 섞인 그림이야, 이게. 뭉쳐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X는 극성 물질이 맞고, 왜냐면 물에 잘 녹았으니까. X는 물보다 벤젠에 더 잘 녹는다. 아니고요. X의 예로 사염화탄소가 있다. 아닌데 사염화탄소가 또 뭔지 잘 모르지. 사염화탄소는 또 무극성이에요. 얘가 무극성. 뭐 요거는 대표적으로 설탕 같은 거야, 이제 사실. 설탕이나 아니면 포도당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하고 잘 섞여서 녹아 있습니다. 됐지요? 자, 요거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 건데, 수용액의 몰농도 구해야 돼. 몰농도 구하시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묽은 황산 이 말을 또 아셔야 되는데, 묽은 황산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거 자체가 황산 수용액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황산만 있는 거는 진한 황산이고요. 이게 묽혔다라는 거잖아, 황산을. 물에 녹여서 묽힌 거야. 아무튼 이게 용액이 500ml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5리터의 용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액.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몰농도 구하려면은 4.9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뭐 들어가야 돼? 용액의 부피 분에 뭐 넣어야 돼? 용질의 아니에요. 몰수를 집어요. 몰수. 그 질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몰농도가 나와요. 몰농도. 그러니까 4.9는 4.9 몰이 아니잖아. 그래서 분자량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게 그램퍼 몰이거든요. 나눠줘야 돼. 20분의 1. 그럼 20분의 1몰? 알겠어요? 그 여기에 20분의 1 들어가. 20분의 1. 0.05지. 그러면 0.1이겠죠? 20분의 1이니까 0.05죠. 그러면은 0.1이겠죠? 0.1 몰농도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대로 하셔야 돼요. 정의대로. 그냥 있는 숫자 다 넣는 게 아니고
정의대로 하는 거야. 정의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질량 넣으면 안 되죠. 좀 어렵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